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일주일은 빨리도 가는 것 같습니다. 금일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다문화와 청소년 복지에 관해서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반 학생들은 그 많은 관심이시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같이 연구할 순서는 다문화의 개념과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을 비롯해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현황,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문제와 다문화 청소년 복지 지원 정책까지를 짚어보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한국 사회는요, 총 인구 대비가 약 2%가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이미 언어나 종교나 또 간섭, 가치관, 국적, 또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가 이미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 구성으로 참여는 우리 현재 전 국민의 약 2%, 약 한 2.5%, 약 2% 나왔죠. 약 2.5%가 다문화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26만 명의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0년에는 20대 한국인 5명 중에서 1명이 또 신생아 3명 중 1명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050년이 되면은 이때는 총 인구의 약 5%가 이민자와 그 자녀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새로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급속한 증가로 인해 총체적인 사회와 국가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한국인들로부터 우선 무관심하죠. 무관심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고 배제되고 있고, 한국인들이 우월주의 등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나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 적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은 아직 그렇게 수용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단일 민족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학교 안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병존하는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여러 문화적 유형의 갈등과 또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식에서요, 다문화 가족 또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자, 먼저 그 다문화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먼저 문화의 개념을 먼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문화의 개념을 보다도 많이 확장한 거죠. 다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문화라는 뜻은 많을 다자에다 문화를 갖다 한 합성어죠. 그래서 여러 나라 생활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가장 일반적인 뜻은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고요, 또 태도, 가치관, 풍습, 상징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특유한 정신적, 나아가 물질적, 더 나아가 지적, 감정성적 특징을 총체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예술 및 문학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대개 세 가지로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화는 제일 중심부에 세계관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창조적 생각을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은 진화론적 사고를 가진 분이 또 있죠. 이렇게 어떠한 내가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죠. 이런 세계관에 따라서 가치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이 가치체계라는 것은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요. 어느 것이 윤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제가 세계관에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창조론적 신화론, 창조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우선 조상을 모시는 그런 제사를 안 드리죠. 그러나 진화론적 사고를 가진 분들은 또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은 비교적 조상을 모시는데 절대로 소홀함이 없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죠. 왜? 그것이 옳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조상을 모시는 것은 조상이 나와 같이 혼재해 있는 것이고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조상님을 직접 모셔서 내가 드리는 음식을 드시고 내 정성을 받으신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사고관을 가진 분들은 제사라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전혀 상반되는 것이죠. 어느 가치 체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생활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세계관에 따라서 가치 체계 형성되고 이 가치 체계 형성에 따라서 생활 양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의 3대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어떠한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현상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으로서 사회 안에서 공유되고 학습되고 전승되죠.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면서 형성 가치관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집단이 일반적으로 보유한 어느 정도 정착된 내부의 가치와 믿음이며 그 가치관과 믿음이 사람들이 외적인 행동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물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세계관과 가치체계로 인해서 생활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문화는요.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급속한 사회 변화와 세계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조화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 최근에 생겨난 용어가 되겠죠. 국제결혼가요, 혼혈라 등 차별적 경우에서 점차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자녀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하게 되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다문화란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에서 비롯되는 각 사회 집단들이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류 또는 비주류 집단들이 자신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문화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8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결혼해서 다른 민족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사람만 오는가요? 사람만이 절대 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올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왔던 문화를 같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활 양식, 그들이 사고, 인식, 많은 것들이 갖고 되고요.
나아가서 그들은 종교가 될 수 있고 언어, 민족 정체성, 성별 선호 여러 가지가 우리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가 됐기 때문에 문화의 접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이 가정이라는 것이 붙으면 우리와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족은 어디까지를 다문화 가족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다문화 가족의 범위는요, 그가 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됐던 것에서 얘는 귀화자와 외국인이 이루어진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문화, 그렇다면 청소년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청소년 개념은요,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 가정 자녀 중에서 청소년 연령 속에 속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문화 가정 자녀는 다문화 가정 또는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제 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가 지닌 낙인 효과에 대해서 우리요 대안적 이론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적 용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낙인이라고 했던 낙인 효과. 낙인 효과는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텍사스에 가면요. 미국 텍사스 같은 데 가면 넓은 목장이 있습니다. 넓은 목장에는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요. 만약 1년 내로 소가축 농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분들은 이 소를 갖다가 그냥 야지에 놓고 키우죠. 지 혼자 풀 뜯어먹고 이리저리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가축을 갖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큰 새 도장을 불에 달궈서 새 가죽에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럼 불이 타면서 우리 농장의 표시가, 가축농의 표시가 그 소에 남아있는 것이 이게 낙인이에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스티그마 현상이라고 그러죠. 사회복지에서는 스티그마 현상이 매우 중요시 여기되는데요. 이런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던 것입니다. 용어의 부정적 효과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전향적으로 변화되어 필요한 것은 사실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요, 두 가지 이상의 문화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 장하성 교수가 얘기하는데요. 이 장하성 교수님은 우리 청소년 문제는 한국의 대가죠. 이 대전에 계신 분이시고요. 평택대학에서 오랫동안 정교수로 이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정년팀에 하셔서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분은 우리 청소년 문화에 관한 한국의 태산북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특히 제 논문 쓸 때 제 논문에 그 지도 교수까지 해주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은 두 가지 생 문화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고 얘기했고요. 다문화 가정의 유형을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 이탈 주민 가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하죠? 북한 이탈 주민이 도대체 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조상으로 태어난 우리 민족인데 왜 다문화 가정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기인된 불행한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벌써 남북이 나눈 지가 70년에서 80년이 돼가는 긴 세월입니다. 25년을 한 세대라고 그러죠. 몇 세대가 흘렀습니까? 반세기를 좀 넘어서 이제 한 세기로 갈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일적인 삶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문화라고 일단 지칭이 됐고요. 다문화로 분류한 것은 오해를 갖다 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을 갖다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이다. 효과적인 방법을 운영한 것은 바로 다문화 가정이 유형으로 분류됐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문화 청소년 유형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자녀가 있죠.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또는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가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언어와 문화에서는 굉장히 품격이죠. 왜? 두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두 가지 문화를 갖다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아정치감 혼란과 지역사회에서의 소외감이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사람들이 6.25 동란을 통해서 많은 고아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이 가장 느끼고 외라는 것은 바로 자아정치감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자녀입니다. 한국 내 체류 자격에 따라서 권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불법 체류 노동자의 자녀일 경우 교육기회와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이들도 교육을 받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다음 세터민 자녀죠. 우리 북한 일주민인데요. 북한 출신으로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부모의 탈북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문화적 차이로 학업, 교우관계 형성, 진로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유원대학교에는 우리 세터민 학생들이 100여 명 이상이 지금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4년이 열리지만은 이들은 당당하게 대학을 졸업하고요. 또 나가서 이들은 이 대학원까지도 진학을 갖다가 염두에 둔 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세터민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해낼 것이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세터민들이 잘 적응되고 나가 통일을 이뤘을 때 이들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많고요. 또 이분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청소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발달에서 자신이 외모와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며 차별적인 관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도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부담감, 의사소통 능력, 학업 능력이 저하, 소속감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성 측면에서 학업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유능함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나무는 아주 못 먹일 때 옮겨 심는 것은 뭐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조금 큰 나무를 갖다가 옮겨 심으면 어떻습니까? 토양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지면 몸살을 앓게 되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제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외국에 나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그들이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문화 가정들 저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민 난민 문제가 이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냐면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고요. 이주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탈북민은 3만 시대를 갖다가 넘어섰고요. 이제 이들을 우리 품 가운데 따뜻하게 안아줘서 우리 같은 문화로서 우리 같은 이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저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맞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 사회성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 학교에는 우리 유원대학교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자료가 좀 지난 것인데요. 일단 책에 충실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갖다가 충실한 것으로 이제 끌고 가겠는데요.
2010년 12월 말 현재 국내 출산 결혼 이민자는 14만 2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3.2%가 증가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이 더 많죠. 그리고 내국인 남성의 국제 결혼이 여성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은 외국 여자가 한국 여자죠. 한국 여자가 결혼하면 외국으로 가버릴 거 아닙니까? 국적별로는 중국이 제일 많네요. 그리고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입니다. 우리나라와 근접된 나라들이죠. 국제 결혼의 이유는 1995년 이후부터 국가 간 인적 결혼 및 내국인 혼인율 하락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저는 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 되게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요. 전부 다들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분들입니다. 조금 뭐 작고 우리 얼굴이 검어 보이는 분들도 한국 얼굴이 하얘지죠. 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처음에 왜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한국에 와서 몇 년 자라면 다 신장도 많이 커지고요. 다 우리와 아주 훌륭하게 잘 와서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국제 결혼 이민자는 2009년에 167천 명, 그러니까 16만 7천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는 35만 1천 명으로 약 110%가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 중 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의 형태가 지배적이나 점차 국내체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고임금 시대에 따라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죠. 특히 3D 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 않는 것들을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 갖다가 지금 담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소녀 수는요, 2009년에 9만 9천 명 정도였었는데 20년에는 약 한 30만 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 가정 형태는 주로 동남아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로서 러시아 주민국들 그리고 중국에서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한 결혼 이주 여성과 가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중국이가 가장 많고요. 아까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요. 가부장적 가족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남성들이 조금 가부장적이죠. 상당히 제가 듣고 이 일들을 갖다가 다시 말해서 국제 결혼 가정에 관한 일들을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여러 차례 들더라고요. 2010년 초등고등학교에 재학한 수는 3만 40명이고요.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전남, 경기, 충남 순입니다. 충남도 비교적 많죠.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어머니가 외국인 경우가 90%를 차지하며 이들 자녀들의 숫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점차로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얘기가 이제 들어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제화 시대, 글로벌화 시대에 있어서 단일 민족과 자랑스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 가정 청소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국내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외국인 자녀들도 이렇게 권리와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한국 아동과 동일한 교육 기본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의 경우는 어떠냐? 이때는 아동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에 따라서 유엔 아동 권리원회 공고에 따라 합법적 체류 근로자와 자녀와 동등하게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체류 신분 문제로 미취학 상태가 많습니다. 부모가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기본적인 교육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전형 청소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휴전 이후 다양한 동의도 북한 체제와 사회를 따라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공적으로 남한 주민 등록을 취득한 북한자 출신 주민을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죠. 자, 이들은 북한 이탈 가정 자녀들이 북한에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 아동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출생한 그들의 자녀를 또 있으니 이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2007년 1월 기준 현재 6세에서 20세 사이의 북한 주민 자녀들이 2040년에 전체 북한 인구의 약 10.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점차적으로 확대돼 나갈 전망입니다. 학교에서는 용어, 말투 차로 학습이 어려움, 동료 갈등, 학업 포기 등의 문제를 삼습니다.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이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의 언어에 관해서 너무 싸우려고 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은 한국 아이들이 너무 뻐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둘이 상충되는 의견을 봤는데요. 이것은 문화의 차이입니다. 언어가 서로가 융합되고 언어가 이제 서로가 혼합된다면은 아마 그런 것은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문제는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많은 것이 힘들죠.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전과 시간에 별도로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많죠. 그리고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내에서 가정 청년, 북한인 주민 가정들에게 모두가 유형별 청소년 문제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지원 계획과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복지에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전체적인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그 외 기타 다른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 분야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튼